네, 은행 지점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들 같습니다. 네. 이 은행 지점들이 되게 빠르게 최근에 문을 닫고 있는데 좀 이제 익숙한 것도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있던 주거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아서 좀 네. 당황했는데요. 전국 17개 은행들의 지점과 출장소 이런 안내문들을 남기고 지난해만 400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 같은 게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은행 창구 업무 직원들의 일자리, 은행 텔러 자리가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 텔러 자리는 최근 들어서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요, 2년에 한 번씩 일자리, 앞으로 뭐가 사라지고 대신 뭐가 전도 유망할지 분석하고 또 2년마다 과거 분석도 다시 점검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먼 미래가 아니고 앞으로 5년간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료는 2027년까지를 보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1,1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803개 회사를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AI,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게 생활 속에 성큼 파고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거의 25%가량의 일자리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지금 있는 일자리 규모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 걸로 예상된 직업 1위가 은행 창구 직원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로 고용이 창출되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은행 창구 직원의 40% 가까이가 세계적으로 5년 안에 사라질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네. 또 생기는 일자리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만큼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도식입니다. 네. 저 사각형 한 개가 일자리 100만 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색 일자리들은 앞으로 5년간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보라색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초록색 일자리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데요. 왼쪽 사각형 세어보면 83개고요. 오른쪽은 69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6,900만 개에 그칠 거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간 사라질 거라는 1,400만 개의 일자리, 지금 전체 노동시장의 2%나 되는 비중입니다. 우편 관련 업무, 캐셔, 격리, 사무보조나 비서 업무도 지금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 걸로 꼽혔는데요. 사무보조나 비서는 비중이 빠르게 축소될 일자리 중에 5위지만 워낙 지금 이 분야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개수로 환산해 보면 600만 자리 정도 5년 안에 사라질 걸로 예견됐습니다. 건물관리인, 가정관리사, 경비 모두 앞으로 5년간 100만에서 200만 자리 넘게 사라질 걸로 예상된 일자리들입니다. 반면에 사실 최근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했던 일자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부르는 게 몸값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자, 또 빅데이터 분석가. 앞으로 5년간 비약적으로 늘어날 걸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로 보면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질 분야로 미디어와 연예계, 스포츠 산업이 꼽혔고요. 정부 부문과 IT, 부동산 업계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자리 개수로 보면요. 약간 허를 찌르는 직업인데 농기계 조작 기사가 유망했습니다. 농업 자동화가 촉진될 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농업 종사자들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덜 받을 걸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일자리 변화가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네. 큰데 조만간 노동시간에 진입하게 될 청년뿐 아니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날 일자리들 중에서 3위로 꼽힌 게 바로 직업교육 강사입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일자리 시장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익숙한 기술 또는 방식만 고집해서는 언제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의 중요성이 직업시장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게 세계경제포럼의 진단인데요. 평생 재교육, 평생 직업교육의 시스템을 좀 더 면밀하게 갖추는 게 앞으로 우리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평생 교육이란 말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권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배달 다녀올게요. 주문을 접수한 로봇이 향한 곳은 샌드위치 가게. 음식점 직원이 포장된 음식을 적재함에 싣고
출발 지시를 내립니다. 배달 로봇의 주행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정도인 시속 4km. 횡단보도를 건너고 굽은 길에선 속도를 더 낮춥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봇 배달 실험입니다. 라이더분이 오시면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로봇 배달 같은 경우는 상가랑 가깝게 있고 하다 보니까 라이더분이 오시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시고요.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게 한 5,000원 돈이니까 저희는 그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배달 대행료가 없잖아요. 상가에서 200m 떨어진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15분쯤 뒤 주문한 위치로 정확히 로봇이 도착합니다. 관제센터에서 로봇의 동선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물체가 출현하면 즉시 멈추도록 했습니다. 구부러지는 바퀴로 계단이나 비탈진 길을 성큼성큼 오르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서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안정성이 많이 검증이 되면 오퍼레이터가 없이도 24시간 완전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배달 로봇도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불편하다거나 뭐가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거나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으면서 우리가 이제 해법을 찾아나가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에서 쌈밥집을 연 김 씨는 개업 당시부터 입구 계산대를 없앴습니다. 대신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음식 주문과 동시에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태블릿 14대를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함께 제공한 서빙 로봇 한 대를 포함해 한 달 대여 비용은 100만 원 남짓. 계산을 위한 응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 초기에 채용했던 홀 직원 4명도 최근 2명으로 줄였습니다.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는 경우도 요즘에는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인사를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손님들이 서운해하지 않고 당연히 결제가 끝났으니까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주문하기 눌러야지. 아니 그래도 불편해 우리는 나이 먹어서 맛상 할만 했는데 금방 해. 이 치킨집 역시 손님이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주문과 결제까지 마치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매장에 직원이 있긴 하지만 손님이 식당을 나가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는 대부분 태블릿과 로봇이 수행합니다. 음식값을 더치페이, 즉 n분의 1로 나눠서 결제할 수도 있어 젊은 층의 호응이 높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더치페이 많이 하거든요.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누가 내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자리에서 내는 게 훨씬 편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외식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사람 대신 기계를 택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밀려나는 서비스직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 마련도 고민해야 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이 기름 소트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 원. 적자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제 튀김기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요. 새로운 유증기를 맡을 필요도 없고 반죽을 한다든가 이제 뭐 포장 작업 이 정도만 하면 돼서요. 이제 1인 매장에 이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요리합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보통 100제곱미터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2~3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매장에는 직원이 1명뿐입니다. 소분한 그런 형태의 재료를 준비만 해두면 투입해놓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조리가 다 되고요. 뭐 배달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도 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24시간 무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주방을 채우는 푸드테크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내년엔 40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슷한 맛을 낸다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는 계속 가속화에 심화될 거다. 그리고 네. 그 영역에서 일자리는 꽤 타격을 받을 거고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단순히 임금 올려주는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시급 10,000원에서 15,000원 준다고 확 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품 관련 일자리가 1,000만 개에 달하는데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직업 재교육 같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